네, 미국의 2월 중에 소비 판매 지표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이 참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과 또 우리 국내 시장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2월 소매 매출 증가율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최근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서프라이즈의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의 주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부분에서 서프라이즈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2월 소매 매출 전월비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율 자체는 1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역시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단 그 소매 매출은 2월에 전월 대비 1.1%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0.5%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5개월 내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을 제외한 소매 매출 역시 전월 대비 플러스 0.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플러스 0.1%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소매 매출의 개선은 다소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단기간 내 미국 소매 매출의 개선이 속도를 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최근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등 미국 가계의 자산 가격의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미국 가계의 소득과 또 소비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가계가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 정도가 최근에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소매 매출의 개선이 한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작년 말로 미국의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급여소득세 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등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전미 소매업 협회의 서베이 조사 결과를 인용하더라도 급여소득세 감면 공제 혜택 종료로 미국 가계의 3분의 1 정도가 외식을 줄이고 4분의 1 정도는 고가 상품의 그 구입을 미루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마트라든지 버거킹 등 주요 소매업체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는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정 기간 동안 소매 매출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실물 소비 경제 지표들,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줄어든 급여가 소비자들의 그 지출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공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감세 종료에 따른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관련된 전망도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21% 정도 증가했던 대미 수출은 미국의 소비의 둔화로 2월에 다시 마이너스 11%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 가계의 소비 조정 과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이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좀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작년 네. 9월에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한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의 국가별 수익률의 차이는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취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일본 증시의 수익률이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여부가 향후 코스피의 수익률 제고 가능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의 반응만 놓고 본다면은 채권 시장은 이번에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후에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면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그 한국은행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던 원화 강세 흐름이 최근에 완화되고 있고요. 또 일본의 엔화 약세도 다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이 예상보다 더 지연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게 된다면 일단 시장 자체는 그래도 실망감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적어도 최소한 그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경기 친화적인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작년 9월에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그 단행 이후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밖에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과 대비되면서 코스피에 코스피에 큰 실망감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그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 완료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공조되면서 그동안 다른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강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미국의 고용 지표에 이어서 소매 매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이 지표 확인을 해봤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오늘 만기일인 동시에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죠. 네. 오늘 이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